꽥소리하고 죽겠다. 세월호 유가족을 폄하했다라는 막말 논란을 휩싸인 차명진 전 의원이 꽥소리하고 죽겠다. 할 말은 하겠다. 라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의 전현직 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글일까 살펴보시죠. 차명진 전 의원이요.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사고 50일 만에 글을 올려서 137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 1천만 원에 연리 15%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차명진 전 의원을 향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금액이 4억 1천만 원 그리고 연이자가 15%라고 하면서 차명진 전 의원이 이에 대해서 뭔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화도 난 것 같아요. 꽥소리라도 하고 죽겠다. 할 말은 하겠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세월호가 황교안 대표를 좌초시키기 위한 좌파의 예리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또다시 우파의 지도자를 잃지 않기 위해 세월호 괴담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나를 분노케 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표현을 좀 한 거다. 차명진 전 의원이 사과를 했지만 이렇게 글을 올린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세월호 괴담의 피해 당사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문수 전 지사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 김문수 전 지사의 댓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가 없으면 온 세상이 깜깜한 어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홀로 먼저 외치는 자를 선지자라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늘 박해를 받아 고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을 향해서 이른바 선지자급으로 댓글을 달아서 이 김문수 전 지사의 댓글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이 곧장 발끈했습니다. 정의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징계를 받고 일주일도 채 안 된 채 막말을 일삼는 차 의원을 보자니 징계를 징계가 아닌 훈장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일륜적인 언사를 휘두르며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수대장을 자임하는 것을 멈추기 바랍니다. 김弁박사님, 이게 좀 공교롭게도 요즘 이 자유한국당의 전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번에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건 세월호 유가족을 이른바 비하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폄훼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그동안 SNS에 올렸던 글들을 다 삭제하고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자중했습니다. 유튜브도 하지 않고 페이스북도 끊고 방송활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민사소송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본인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 네. 그러니까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전교조 명단 공개 때문에 한번 민사소송에 어려운 경험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재현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 유가족 측으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가 된 상황이고 금액이 뭐 차명진 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4억 1천만 원에 1인당 300만 원씩, 그다음에 연 이자가 15%. 네, 이 소장이 결국은 본인에게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전달이 됐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차명진 의원 입장에서는 죽더라도 꽥소리라도 하고 죽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입장들이 계속 피력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아무리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2014년도 4월달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차명진 의원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건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있고 올해가 5주기 아니겠습니까? 5주기를 맞아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처벌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유가족 일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함께 명단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황교안 대표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 사법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정리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한동안 문제되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그리고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황 대표를 다시 한번 소환하게 되는 건 이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치적인 공세다. 정치적인 공세를 세월호의 유가족들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차 전 의원의 의도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들에 대한 뭐 헤쳐먹고 뭐 찜쪄먹고 이런 등의 입에 담기 어려운 듯한 표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썼던 글을 보니까 내가 몸을 던져서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를 적들의 아가리에 내던졌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번에 올린 글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적이라고 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참사를 통해서 가지고 이른 유가족들도 포함될 수 있다면 사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얘기들 다 그만하고 정말로 잘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저는 한때 정치를 했던 대한민국의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황교안 현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저런 말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는 폄훼를 해서는 안 됐던 일인데, 한 가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지금 조홍천 의원님,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이 차명진 전 의원의 글에 댓글을 달았잖아요. 근데 차 전 의원을 선지자급으로 지금 만들어놔서 김문수 전 지사의 이 댓글도 같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문수 전 지사와 차명진 전 의원은 아마 각별히 가까운 관계고, 예. 과거 경기도지사 할 때도 옆에서 측근으로 아마 차명진 전 의원이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김문수 TV 유튜브에서 차명진 전 의원이 직접 출연을 해서 뭐 좀 차명진을 살려달라 뭐 이런 말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같이 노동운동도 했던 그런 경험이 계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특수관계에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문수 전 지사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시고 하셨을 때 거의 태극기와 유사한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세월호 관련해서 예. 차명진 전 의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 가지고 뭐 특별히 과하다라고는 생각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할 말을 했다.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혼자 얘기했으니까 선지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겠죠. 그렇지만은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가지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예. 일본 자민당에서 만든 망언 방지 매뉴얼에 실수하기 쉬운 5가지 카테고리 중에 세 번째 게, 실수하기 쉬운 5가지 카테고리 중에 세 번째. 예, 그게 사고나 재해에서 피해자에게 배려가 결여된 발언.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망각을 하고 계속 망언이 거듭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김경욱 대변인의 어떻게 예. 보면 그 골든타임 발언도 예. 그 3번에 해당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사고나 재해니까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더 권해드립니다. 매뉴얼 꼭 좀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잇따른 막말 논란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모든 지적과 또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하고 싶은 말씀, 돌이라도 던지시겠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응분의 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오늘은 현역 매치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한국당 막말 논란에 대해서 공세를 높여가고 있는데 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분위기가 어때요?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당이 막말을 하는 정당이 아닌데 예.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막말 정당의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황교안 당대표께서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재발을 하면은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고, 좀 전에 조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남의 아픔을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 가슴 아프게 새겨 듣고요.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또 변명 삼아 드린다면, 지금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야당을 계속 궁지로 몰아넣으니까 야당은 힘이라든가 어떤 도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말밖에 없는데 그 말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밖에 없다. 예, 그래서 강해지는 말을 스스로 자정해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런 면들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는 우리 야당 의원들이 말을 세게 안 하는 그런 막말을 조심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국민을 믿으면 됩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적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고 그리고 민주주의 의식이 투철하시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 팩트만 보고도 누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 여당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한 단어, 센 단어, 막말에 가까운 단어를 쓸 필요 없이 팩트만 국민들께 잘 보여주고 우리의 의지를 밝혀주면은 이런 막말 문제도 해결되고 국민들에게 좀 더 나가는 야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